안녕하세요, 슈가마미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어제와 그제는 비가 많이 내려서 날씨가 약간 쌀쌀했어요. 그래서 슈가마미도 긴팔 티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또 오늘은 매우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몸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앞에 보시면 지금 종이컵 보이시죠? 오늘 만드는 베이킹은 디저트 종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다들 슈크림 아시죠? 슈하고 비슷한 디저트 종류인데 크로캉 슈라고 해서 길다랗고 아몬드 토핑이 들어간 그런 이제 바삭하고 고소한 슈를 만들 건데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슈가마미가 오늘 재료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집에 계량기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게 오늘은 종이컵 계량으로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눈금으로 이렇게 센치를 재서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은 소개를 먼저 이제 해드릴 거는 크로캉을 먼저 만들고 나서 다음 재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공정이 살짝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만들어 볼 만한 그런 도전해 볼 만한 디저트 종류인데 일단은 첫 번째 공정으로 이제 크로캉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재료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정이 있지만 그거는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계란 흰자, 아몬드 분태, 이렇게 부셔놓은 거 있잖아요. 아몬드 분태, 그리고 녹인 버터, 그리고 박력분 밀가루, 아몬드 가루, 그다음에 설탕을 이용을 해서 크로캉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캉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크로캉 만드는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는 계란 흰자예요. 계란 흰자는 지금 여기 42g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3cm 조금 안 되게 이 종이컵 밑에서부터 쟀을 때 위로 올라오는 그 센치가 3cm 안 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3cm를 넘지 않으셔야 돼요. 3cm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아몬드 분태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몬드를 다져서 이렇게 부셔 놓은 거고요. 아몬드 분태는 없으시면 집에서 아몬드를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가마미도 칼로 이렇게 다져서 지금 준비를 해 놨고요. 이거는 42g인데 4cm가 이 정도 4cm가 조금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길이가 4cm가 조금 안 되게 4cm를 넘지 않고 4cm가 조금 안 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얼핏 보면 노른자 같지만 이거는 이제 녹인 버터예요. 녹인 버터는 18g 준비를 할 건데요. 아래에서부터 길이 잰 거는 1.5cm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는 밀가루 박력분입니다. 박력분은 나중에 사용하실 때 꼭 체에 쳐 주셔야 되고요. 7g 이용을 할 건데요. 박력분은 1cm를 조금 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아몬드 가루예요. 아몬드 가루는 35g 준비했고요. 아몬드 가루도 4cm가 아몬드 아까 분태랑 동일하게 4cm가 조금 안 되게 4cm를 넘지 않고 4cm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양이 제일 많죠. 70g. 설탕은 종이컵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센치가 3.5cm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로 이렇게 재는 거는 집에서 그냥 간단한 자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량하기가 편하시죠. 이렇게 해서 크로캉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를 준비해 주시고 체에다가 박력분, 아몬드 분말, 설탕 같이 넣고 체를 쳐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몬드 분말은 유분이 있기 때문에 아몬드 분말에는 유분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거나 하면 기름이 나와서 나중에 덩어리가 많이 질 수도 있고요. 최대한 이렇게 덩어리가 주면 누르지 마시고 살짝살짝 톡톡톡톡 치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서 체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툭툭툭툭 눌러서 다 쳐진 것 같죠? 이거는
일단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볼에 흰자를 넣어주시고 일단 흰자를 좀 한번 풀어주세요. 여기에 살짝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아까 채쳐놓은 설탕, 아몬드 가루, 박력분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여기에 녹인 버터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섞였다면 아몬드 분태 보이시죠? 아몬드 분태를 같이 또 넣고 섞어주세요. 이게 약간 비스킷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슈 위에다가 짜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섞어서 이 상태로 짤주머니에 담아서 저는 냉장고에서 30분 동안 휴지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캉 반죽을 냉장고에서 휴지시키는 동안 또 다른 반죽을 만들 건데요. 이건 이제 슈 반죽이에요. 슈를 빠따슈라고 하는데 이 빠따슈에 필요한 재료도 제가 지금 종이컵으로 계량을 맞춰 놓았고요. 일단 필요한 도구랑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제가 지금 들지 못해서 죄송한데 계란을 제가 지금 풀어 놓았는데요. 계란이 지금 종이컵에 한 가득 있어요. 이 한 가득 꽉 차게 해서 계란은 192g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들 수 없을 정도로 종이컵에 꽉 차 있어요. 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이랑 우유인데요. 물하고 우유는 1:1 비율이기 때문에 물은 지금 96g 4.5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4.5cm 정도 올라왔고요. 우유도 동일하게 96g 4.5cm 종이컵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길이가 4.5cm까지 올라올게끔 채워주시고 네, 이거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45g인데요. 2.5cm 미만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소금은 2g 준비했는데요. 소금은 바닥에 거의 밑부분 한 겹만 깔 수 있게끔 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력분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종이컵 계량으로 2개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일단은 컵 하나에는 보시면 종이컵 아래부터 위에까지 잰 센치가 6cm까지 올라왔어요. 박력분은 116g 이용할 건데 지금 컵 하나에 지금 6cm 올라왔고요. 나머지 컵 하나에 3.5cm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6cm, 하나는 3.5cm까지 올라오게 2컵을 이렇게 박력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버터는 뭐 녹인 버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을 사용을 할 건데 이게 96g입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한 덩어리 이렇게 주먹만하게 어른 주먹보다 살짝 작은 주먹으로 제가 손이 커가지고 어른 주먹보다 작게 한 요 정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왜 버터를 사게 되면은 400g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 나누기 4를 해서 100g, 100g씩 해서 100g에서 조금 덜어내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6g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짤주머니. 필요한 도구는 지금 이제 빠따슈를 만들 때 호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는 이제 거품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상태로 재료 소개는 끝났고요. 빠따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볼에다가 이제 그 가스레인지 위에나 뭐 이제 불 위에서 일단 볼을 하나 놓고 물, 우유, 소금과 설탕 그리고 버터를 넣어 줄 거예요. 이 상태로 끓여 줄 겁니다. 옆에는 뜨겁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볼이 뜨거워져서 버터가 어느 정도 다 녹았습니다. 이 상태로 설탕과 소금이 다 녹고 약간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살짝만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 놓은 박력분을 채 쳐서 넣어줄 건데요. 다 넣어주세요. 박력분을 넣어주고 채 쳐줄 겁니다. 채 다 쳐졌습니다. 채 다 쳤으면 이거를 호화를 시킬 건데 일단은 혼합을 해주세요. 자, 불을 약하게 올려볼 거예요. 올린 상태에서 자, 이 상태로 호화를 시켜줄 건데요. 눌러붙지 않게끔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너무 누를 것 같으면 살짝 아래로 내려놨다가 아래에서 저어주고 반죽이 너무 익지 않게끔 호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불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지 않게끔 이거를 조절해가면서 호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글지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시죠? 이 상태에서 저는 주걱으로 한 번 더 혼합을 해볼게요. 이 정도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으면 일단은 불에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에서 내린 반죽을 계란을 넣고 반죽을 다시 해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란을 한 번에 다 붓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조금씩만 넣어서 반죽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넣지 말고 한 5번, 4번 정도를 조금씩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반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을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할 때 혼합 과정에서 이 계란이 분리가 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계란을 넣고 반죽이 최대한 계란과 분리되지 않게끔 반죽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계란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넣어주고 계란과 반죽이 분리 현상이 나지 않게끔 제대로 혼합을 해주셔야 돼요. 점점 반죽이 찰져지고 있어요. 보시면 계란과 분리가 되지 않고 지금 하나의 반죽으로 잘 혼합이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계란을 넣어주고 제가 지금 볼이 바뀌었죠. 반죽을 하다 보니까 되기 조절에 실패를 했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계란을 이렇게 섞을 때 무조건 섞는 게 아니라 계란을 똑같이 넣는데도 이게 호화되는 과정이 각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기 조절을 해가면서 계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계란을 이제 조금씩 넣어주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되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흔들렸을 때 떨어질랑 말랑 할 정도까지만 되기 조절을 해주시고 이게 너무 묽어져 버리면 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죽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지금은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반죽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짤주머니에 넣어주시는데 저는 지금 이제 별깍지예요. 안에 이제 한 1cm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데 이 정도 깍지를 별 모양이나 상투과자 만들 때 쓰는 깍지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만들어진 반죽을 지금 이제 짤주머니에 넣고 지금 이제 팬에 팬닝을 해서 짜줄 건데요.
위로 들어 올려주고 다시 한번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면서 같은 간격으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일자로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로 짜주실 때 간격이 조금 어렵다라고 길이 조절이나 간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밀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살짝 그림을 먼저 이렇게 살짝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으시니까 이렇게 밀가루를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를 내서 살짝 그려서 표시를 해놓고 짜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단은 이렇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의 크기가 저도 일정하게 나오진 못했지만 일단은 제가 다시 반죽을 호화시키는 과정에서 반죽 양이 좀 적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상태로 팬닝이 됐는데요. 여기 끝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원래 위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물을 위에다가 뿌려줄 건데요. 분무기에 장착을 물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물을 뿌려줄 거예요. 뿌려주고 손에 물을 묻혀서 이 뾰족한 부분을 살짝 타지 않게끔 눌러줄 거거든요.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크로캉을 위에다가 이제 얹혀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얹혀줄 때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맛으로 그래서 윗부분에 어느 정도 맛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크로캉이기 때문에 팬닝이 된 반죽 위에 크로캉을 얹혀 주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오븐에서 오븐 온도 180도에서 30분간 일단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구워주도록 하시는데 대신 슈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는 절대 오븐 문을 여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온도 조절이나 굽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캉 슈를 오븐에 넣고 굽는 동안 저희는 이제 크림을 만들 건데요. 크렘 파티시에르, 이게 크림 이름인데 저는 이제 슈 안에 들어갈 디플로마 크림을 만들 건데요. 지금 이거는 박력분 밀가루예요. 박력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지금 약 10g 이용을 할 거고 센치로 보시면 한 1.5cm 정도 올라왔거든요. 1.5cm 정도 준비해 주시고 종이컵 계량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하얗죠. 전분가루인데요. 전분가루는 저는 옥수수 전분가루를 이용을 할 거고요. 전분가루는 12g 준비를 할 건데 이것도 약 한 1.5cm 정도 아래에서 종이컵 위로 재는 사이즈가 1.5cm 정도 올라왔고요. 이 두 개는 지금 우유인데요. 우유 계량은 지금 250g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우유가 굉장히 한 컵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 6.5cm까지 올라왔어요. 6.5cm까지 올라왔고 이 한 컵하고 이거는 종이컵 계량으로 하나는 4.5cm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는 생크림이에요. 생크림은 100g, 4.5cm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계란 노른자인데요. 저는 지금 일단 3개만 이용을 했어요. 계란 노른자는 60g 준비해 주시고요. 약 2.5cm 조금 넘게 준비를 했습니다. 2.5cm 넘게 준비를 해주세요. 버터는 15g 준비할 건데요. 이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설탕이고요. 75g 준비했고요. 종이컵 기준으로 보시면 약 3.5cm 밑에서 위로 잴 때 3.5cm 정도 이렇게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볼에다가 중간 사이즈 이런 볼에다가 노른자를 넣어주시고 이게 커스터드 만드는 크림이랑 똑같아요. 커스터드 크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를 먼저 넣어주시고 일단 노른자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노른자 풀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럼주고요. 바닐라 빈이 있으신 분들은 바닐라 빈을 살짝 사용을 하시고 저는 이제 바닐라 빈은 없고 럼에다가 바닐라 빈을 넣어서 만든 럼주를 이용을 할 건데 럼주로는 이 뚜껑 사이즈로 한 컵 정도 이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계량을 해놓은 종이컵 설탕에 반만 이용을 할 거예요.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2분의 1만 사용을 해서 넣어줄 건데 일단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의 1만 사용을 했고요. 거품기를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하얗게 아이보리색으로 변한 게 보이시죠? 네, 이 정도만 휘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박력분이랑 전분가루를 넣어줄 건데요. 이것 또한 체에 쳐서 이용을 할 거고요. 체에 일단 쳐주세요. 다시 혼합을 해줄게요. 혼합이 다 됐으면 이거는 한쪽으로 일단 치워 놓으시고 자, 이제 볼에 이제 냄비에다가 우유 넣어주시고 아까 이제 사용을 하고 남은 설탕을 아까 이제 노른자 반죽할 때 2분의 1만 사용하고 2분의 1 남았잖아요. 이 설탕을 우유에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여줄 겁니다. 이 우유 옆에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끓어오른 우유를 젖은 수건을 바닥에 깔고 볼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유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섞어줄 거예요. 이 크림에 노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른자가 익어버리면 안 되고 덩어리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유를 조금씩 넣어서 혼합을 해줄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가장자리 부분에 우유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볼을 또 불에 올리고 다시 이제 볼에 있었던 거를 끓여줄 건데요. 크림이 묵직해질 때까지 끓여주셔야 돼요. 크림이 타지 않게끔 계속 저어주면서 빠르게 저어주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걸쭉해질 때까지 걸쭉한 느낌이 나면은 더 빠르게 저어주고 불이 너무 센 것 같으면 이렇게 불에서 내려줬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크림이 묵직해진 게 보이시죠? 크림이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버터를 지금 넣어 주시고요. 버터를 넣고 럼주 한 뚜껑을 넣어주세요. 다시 섞어줄게요.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이 상태에서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 더 부드러운 치즈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슈가마미는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은 덩어리 지지 않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걱으로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주시고 주걱으로 깨끗이 쓸어내주시고 비닐 랩으로 이 위에를 덮어줄 건데 세균 번식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한 크림에 찰싹 달라붙게끔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찰싹 달라붙게끔 이 끝에도 이 테두리 끝 쪽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찰싹 크림과 비닐랩을 잘 붙여서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잘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크림이에요. 생크림 100g에 생크림에 들어갈 설탕은 15g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휘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크림이 완성이 됐어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냉장고에 넣어놨던 파티시에르 크림이고요. 이 상태에서 크림을 부드럽게 다시 풀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생크림과 혼합을 해서
디플로마 크림을 만들 거예요. 어느 정도 부드럽게 풀어진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생크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섞을게요. 디플로마 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크로캉 슈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오븐에서 빼서 한 줌 이렇게 식혀놨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뒤집은 상태에서 크로캉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부푼 모습이 보이시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반죽을 뾰족한 젓가락이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 이렇게 빙글빙글 들려주시고 둘, 셋 이렇게 구멍을 3개를 내어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이 안에 크림을 충전할 거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찌르지 마시고 아니면 여기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디플로마 크림인데요. 짤주머니를 최대한 얇은 구멍을 뚫어주시고 잘라주시고 이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 잘라주셔야 돼요. 사용을 하실 때. 꼭 크림을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멍 3개 뚫어 놓은 곳에서 최대한 깊숙이 넣어주시고 살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크림이 안에 차지는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들었을 때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여기 밖으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진 것 같다 생각하고 무게감이 들었을 때 멈추시고 이렇게 놓고 다시 다른 거에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크로캉 슈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크로캉 슈가 사실 집에서 만들어 보기에는 살짝 공정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혹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조금 여유로운 시간에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슈를 조금 더 이제 이런 공정이 많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슈를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베이킹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소개를 할 때 키즈 베이킹 컨텐츠로 맞춰서 한 번씩 올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베이킹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뭘 만들지 고민 중에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혹은 뭐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베이킹으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베이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즐겁고 재밌는 베이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